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호입니다. 네, 이 턱뼈와 치아는 이 얼굴 전체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턱뼈가 좀 비뚤어지거나 치아가 고르지 못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는 이 미용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기능적인 것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해진다거나 음식물을 씹는데 문제가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턱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악교정 수술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너무 이제 미용적인 목적만 추구해서 이제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데요.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기능과 또 미용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악교정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외상으로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거나 주걱턱, 돌출입 등의 문제가 있을 때 환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다. 미국 로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 때문에 자신감이 저하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를 좀 중시하는 그런 사회 경향하고 좀 맞물리면서 환자 개인의 어떤 자신감, 자존감 같은 것들이 좀 낮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하고 사진 촬영을 좀 꺼리게 되신다든지 실제로 취업하는데 이제 이런 얼굴 기형 때문에 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굴 기형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이 대부분 부정교합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떤 씹는 기능이라던가 그다음에 발음, 호흡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는데요. 아래턱이 많이 뒤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서는 수면 무호흡증 같은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굴 기형과 부정교합의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인 치아 교정과 턱 교정, 수술적 치료인 악교정 수술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수술적 치료인 악교정 수술은 턱의 위치를 바꾸거나 신체 일부를 잘라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환자에게도 의사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유행에 따라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성급한 악교정 수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좀 많이 느끼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교정 수술을 만약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병원을 좀 방문을 하셔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하신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악교정 수술이라는 치료법의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이제 기능적인 개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적인 위치로 턱뼈를 이동을 시키게 되면 그런 심미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따라오는 것이 있거든요. 환자분들도 이제 심미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다든지 이제 병원을 선택하실 때도 병원에서 심미적인 부분에서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곳이라면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씹는 기능과 발음 등 턱과 치아 기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부작용이 적은 악교정 수술. 턱뼈를 이동시키는 수술이니만큼 세밀한 분석을 토대로 정확하게 진단한 후 환자가 원하는 기대 수준과 개선 가능한 정도를 조율해 수술 계획을 세워야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만족하는 수술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치과 전문의 이용빈 과장과 함께 미용과 기능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는 악교정 수술에 대해 알아본다. 네, 턱이 조금 비뚤어졌다든가 아니면 좀 긴 턱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분들도 요즘 수술이 있긴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부작용은 혹시 있지 않을지 걱정해야 될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턱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신경들이 또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이면 반드시 전문의분과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악교정 수술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스튜디오에 화면으로 만나봤던 이용빈 과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해 전부터 좀 일부 연예인들이 이제 이 수술을 받고
있고 전과 후가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사진들이 많이 보이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조금 많이들 행해지고 있는 수술인 것 같은데 이 턱을 교정하는 수술이 이제 악교정 수술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용어가 여러분 일반인들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네. 악교정 수술이라는 말은 이제 턱을 뜻하는 악과 고쳐준다는 뜻의 교정이라는 단어가 복합된 것인데요. 수술적 방법을 통해서 저희 턱뼈의 위치를 옮겨줌으로써 안면 기형을 치료하는 술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치아가 맞물리는 것을 저희가 교합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치아 교정 치료만으로는 정상적인 교합을 얻을 수 없거나 턱뼈의 위치 이상이 좀 심하다든지 이런 분들에서는 심미적인 개선을 충분히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수술적 치료를 동반을 해서 심미적인 개선과 기능적인 개선을 함께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많이 되어 오긴 했지만 사실 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시술이 많이 되어 왔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 이 안면 기형이 있을 때 고려하는 수술이 이제 악교정 수술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안면 기형이라는 것이 보통 선천적으로만 생기는 건가요? 네. 먼저 화면을 좀 보시면요. 네. 안면 기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안면 기형이란 여러 원인에 의해서 턱의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위아래 턱의 발달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심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주로 무턱, 주걱턱, 안면 비대칭, 튀어나온 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면 기형의 발생 원인으로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염색체 이상이나 유전적인 돌연변이로 인해서 형태 이상이 발현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래턱이 많이 자란 주걱턱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경향이 조금 있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얼굴 구조의 기능이나 안면부에 대한 외상, 감염 등이 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능 같은 경우는 성장기 어린이에서 입으로 숨을 쉬는 구호흡이라던가 네. 어린아이들이 이제 손가락 빨기 같은 부적절한 습관들이 이제 턱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의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이제 교통사고나 넘어지면서 이제 턱을 부딪혀서 네. 턱뼈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겠죠. 네. 이제 특히 어릴 때 턱 관절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면 성장하면서 안면 비대칭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사고가 나면 안면 비대칭까지 나중에 올 수도 있는 거군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그 습관을 좀 고침으로써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빨면 좀 많이 혼나잖아요. 네, 그렇죠? 혼을 내야 되겠네요. 네. 이제 이렇게 좀 턱이 비뚤어져 있거나 이제 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눴던 이 교합에도 좀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턱뼈의 위치가 이제 적절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치아의 위치도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인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턱뼈의 위치에 따라서 치아들은 이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보상적으로 위치를 잡게 됩니다. 즉 어떻게든 씹을 수 있게 교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교합이 실제로 형성이 되어도 치열이 고르게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작 기능의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구강위생 관리가 좀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충치나 잇몸병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 더 쉬운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턱뼈의 위치 이상이 심할 경우에는 이것조차도 좀 쉽지가 않아서 네. 위아래 치아 중에 단 몇 개의 치아만이 이제 맞물리게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안면 기형이 뭐 미용적인 문제나 기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한다고 얘기를 하죠. 네,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씹거나 발음을 하는 기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안면 기형 환자에게서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이 연구에 따르면 이제 악교정 수술을 앞둔 환자들이 기능적인 부분 외에 외모에 대한 염려라던가 자신감 결여, 걱정, 불만과 같이 심리적으로 여러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굳이 이러한 연구를 살펴보지 않아도
주변에서 뭐 주걱턱이나 비대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 때문에 자신감이 좀 없어 하신다든지 네.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나는 취직이 이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뭐 기능적으로 이제 안 좋으면 불편함도 너무 많겠지만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너무나 이제 마음을 힘들게 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또 맞습니다.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반드시 다 이제 악교정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수술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꼭 수술을 해야 하냐라고 질문을 많이 도로 저한테 하시는데요. 네. 안면기형과 부정교합의 치료법은 일반적인 치아 교정 치료, 그리고 치아 교정을 동반한 악교정 수술, 그리고 기타 이제 턱 끝이나 사각턱, 광대뼈 수술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턱뼈의 위치 이상이 심하지 않다면 일반적인 치아 교정 치료만으로도 해결이 충분히 가능을 할 텐데요. 이런 치아 교정 치료는 턱뼈의 형태 안에서만 치아가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 관계 이상이 심할 경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작은 동그라미가 이제 치아 교정만으로 치아가 이동한 가능한 범위가 되겠고요. 네. 가장 크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 이제 악교정 수술을 통해서 치아의 이동이 가능한 범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범위가 2배 이상 또는 뭐 서너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면 비대칭이 저희가 치아 교정 치료만으로 해결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비대칭의 경우를 내가 꼭 고치고 싶다라면은 수술적 치료가 꼭 동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분들께서 치료를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무엇을 고치고 싶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악교정 수술이라기보다는 양악 수술이라고 그렇죠. 많이 그 들으셨잖아요. 단어가 더 익숙하죠. 네, 그렇죠. 네. 매스컴에서 많이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들도 이 양악 수술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이 양악 수술과 악교정 수술이 이제 서로 좀 다른 건가요? 네, 이제 양악 수술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악교정 수술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악교정 수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악교정 수술의 종류들을 보자면 지금 가장 왼쪽에 편측 악교정 수술이라고 해서 아래턱 또는 이제 위턱만을 수술하는 편측 악교정 수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수술하는 양측 악교정 수술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양측 악교정 수술을 하는 경우를 이제 양악 수술을 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되겠고요. 그 외에 아래턱의 끝부분만을 수술하는 이제 이부 성형술이 있겠습니다. 수술 전에 검사를 통해서 한쪽 턱만 수술을 할지 아니면은 양측 모두 수술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한쪽을 할지 양쪽을 할지에 따라서도 또 수술이 나눠지고 이제 종류가 또 여러 개였어요. 네. 양악 수술이 이 악교정 수술의 한 부분이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것도 궁금한데요. 우리 몸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이제 성장과 노화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턱뼈도 이 성장 기간이 있고 또 노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 이게 흔히 생각하기에 성장 기간에는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게 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언제 이 악교정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통 악교정 수술은 성장이 완료가 된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수술을 통해서 저희가 턱뼈의 위치를 옮겨 놓았는데 성장이 남아 있어서 그 위치가 다시 변한다든지 그래서 주걱턱 수술을 했다가 다시 주걱턱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이제 저희가 수술을 힘들게 한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것이겠죠. 예. 그래서 보통 남자의 경우는 만 19세 정도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만 17세 이후에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뭐 사람마다 조금씩 성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리고 물론 이제 선천적인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이제 골신장술과 같은 이제 뼈를 늘려주는 이제 그런 특정 수술을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가 젊은 분들이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30대 혹은 40대 이후에도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수술하는 시기는 이제 성장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악교정 수술을 할 때도 고민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제 병원을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텐데, 뭐 치과도 있고요, 뭐 성형외과도 있고, 그리고 구강학 안면외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환자 입장에서는 좀 구분해서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간혹 치과에서 환자분들이 치과에서도 양악 수술을 하느냐라고 저희한테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네. 치과에도 의과와 마찬가지로 보철과, 치주과, 보종과, 그리고 이제 구강악 안면 외과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전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구강악 안면 외과는 구강암이나 안면부의 외상, 임플란트 수술, 그다음에 뭐 사랑니 발치, 그다음 악교정 수술 등을 전문으로 하는 분야인데요. 실제로 대학병원에서는 많은 경우에 구강악 안면외과에서 악교정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악교정 수술은 이제 수술 계획을 결정을 할 때 이런 심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치아의 위치나 교합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심미적인 목적에만 치우친다면 주걱턱이나 비대칭 성향이 수술 후에 재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형외과냐 아니면 구강악 안면외과냐 그 특정 과를 떠나서 심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병원이라면 조금 더 환자분들이 신중히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이 악교정 수술은 환자분들이 좀 오래 망설이기도 하고 네. 또 고민이 많은 수술인 만큼 좀 힘들어한다고 하는 수술인데 이 의사분들 입장에서도 이 치료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악교정 수술이라는 것이 이제 한 번에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라는 것 자체 또한 환자분들에게는 이제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을 좀 안겨주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악교정 수술 치료 과정을 제가 간략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치료 과정은 이제 진단을 먼저 하게 되고 나서 그 네. 후에 수술 전 교정 치료, 수술 후 교정 치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 검사들을 시행을 해서 적절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수술 전 교정 치료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일정 기간의 교정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요. 수술 과정 자체도 우선 수술 시간이 짧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출혈도 꽤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술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저희가 밀리미터 단위로 턱뼈를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네.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정밀한 수술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 살짝만 잘못해도 또 안 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제 수술 전에도 교정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수술 후에도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이 전체적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치료 기간이 그럼 꽤 걸리겠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치료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수술 전 교정 치료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리고 수술 후, 수술 자체 그리고 수술 후 회복에 1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또 6개월에서 네. 1년 정도 수술 후 교정 치료가 또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교정 치료 기간은 환자분들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기간이 절대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더 걸리시는 분들도 있겠고 네. 덜 걸리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교정 치료 자체가 좀 그 인내를 필요로 하는 치료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는 뭐 교정 없이 그냥 바로 수술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교정
없이 수술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왜냐하면 수술이 좀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정도 해야 된다고 하면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교정 치료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간혹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우를 이제 선수술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모든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 후 교합을 고려를 해서 선수술 가능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선수술을 할 경우에 이제 장점을 좀 살펴보면 우선 얼굴 안모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턱의 위치를 먼저 옮겨놓고 교정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요. 네. 심한 비대칭이나 주걱턱이 좀 심하신 분들은 이제 수술을 먼저 해서 얼굴이 좀 빨리 변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교정 치료가 없는 거니까요. 네. 전체 치료 기간도 조금 단축이 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는데요. 하지만 선수술을 할 경우에는 수술 후 교합이 사실은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여전히 씹는 기능이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편감이 좀 지속이 되는 편이고 그다음에 수술 후 교정 치료 기간 동안 턱뼈의 위치가 조금 변하는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도 저희가 세밀한 조절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 후에 안정성 면에서도 수술 후에 교합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면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선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겠고요. 교정과 의사 그리고 수술 의사 간의 좀 긴밀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야 될 교정 치료를 안 하는 거니까 그렇죠. 좀 그 손해 보는 부분도 약간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외적인 거 말고도 이제 기능적인 것도 완벽하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전문의와 상담 후에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악교정 수술 시간 자체도 좀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양악수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수술 시간은 한 서너 시간 정도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후에 회복 기간 같은 것도 같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그 양악수술 같은 경우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되는데 입원 기간은 한 5일에서 7일 정도 입원을 하실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날 보통 입원을 하시게 되면 이제 다음 날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은 수술하고 3일 정도 후면 퇴원이 가능하신 정도의 상태가 됩니다. 물론 이제 환자분들의 컨디션이나 수술의 정도에 따라서 입원 기간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퇴원을 하신 후에는 뭐 일반적인 외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한 일상적인 생활은 충분히 가능하신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수술 후에는 일정 기간 턱 운동을 포함한 물리 치료가 좀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4주에서 6주 정도 후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 후 교정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회사원분이 악교정 수술을 받겠다라고 네. 하신다면은 이제 수술을 위해서 휴가를 쓰시면은 한 달 정도 휴가를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좀 길게 잡아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제 간단한 수술도 아니니까요. 네. 네. 그 오늘 이 시간이 악교정 수술을 고려하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한 시간인 만큼 네. 수술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단과 분석이 정확하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검사들을 먼저 하게 되나요? 네, 진단과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네. 외래 환자분이 오시면 눈으로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검사를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 분석을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얼굴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고요. 몇 가지 엑스레이 검사와 치아 사진 촬영 그리고 치아 모형 제작을 위해서 본을 뜨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CT 촬영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외래 오셔서 하시는 데만도 시간이 꽤 소요가 되시게 되죠. 그렇겠군요.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 전에 해야 될 검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단을 하고 또 모형 제작이 완료가 되면
모의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뭐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랫동안 진행을 했지만 모의 수술을 한다는 거를 좀 처음 들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특별해 것 보이기도 같아요. 네. 하고요. 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저희 검사 자료들을 모아서 저희가 1차적으로 수술 계획을 설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입체 모형과 치아 모형을 이용해서 모의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네. 이렇게 엑스레이 상에서 저희가 위치와 각도 여러 가지 수치들을 측정을 해서 턱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위치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모형상에서 그 계획대로 수술을 진행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계획대로 이동을 시켰을 때 치아의 위치와 턱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어려움들을 미리 예상을 해서 수술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제 수술을 할 때 이런 수술 계획들을 정확히 재현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밀리미터 단위의 아주 정밀한 그렇죠. 수술이다 보니까 네. 그 보다 더 완벽하게 수술을 끝내기 위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수술에 필요한 그런 장치들도 미리 이렇게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다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네. 모의 수술을 한 치아 모형을 통해서 저희가 수술에 필요한 장치를 제작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장치인데요. 네. 보통 2개의 장치를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치들은 미리 정해진 수술 계획을 실제로 수술방에서 재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섬세하고 신중하게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수술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먼저 위턱의 수술 과정부터 살펴볼까요? 네. 압교정 수술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수술이 입 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바깥으로 흉터가 남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입 안에도 수술 자국이 남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가끔 그걸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밖으로 보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네. 위턱을 수술할 때는 이렇게 지금 그림은 윗입술을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 올렸을 때 그림인데요. 네. 잇몸인 거고요. 네. 저희가. 네. 그래서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가 잇몸을 절개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수술 부위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코 옆쪽 그리고 위턱뼈의 후방 부위에서 턱뼈를 분리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분리가 완료되면 네. 저희가 미리 제작해두었던 2개의 장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위턱뼈를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도 중요하겠군요. 네.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완료되면 이제 고정판과 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아래턱을 수술하실 때는 위턱과 조금 다른가요? 네, 아래턱도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네. 아래턱의 경우에 잇몸 절개선은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큰 어금니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방으로 볼 쪽 잇몸에 절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위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턱을 수술하는 방법에는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턱뼈를 분리하는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의 그림처럼 평면 형태로 분리를 시키거나 네. 우측의 그림처럼 아래턱의 뒷부분을 수직적으로 분리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환자분들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2번째 저희가 만들어 놨던 장치를 이용해서 아래턱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키고 수술을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제 위턱처럼 이제 고정을 시키는 게 필요한 건가요? 아래턱 그것도 괜찮아요? 수술법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고정을 하지 않고 나중에 물리치료를 통해서 치유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금 그림으로 설명을 들으니까 이렇게 좀 하는구나라는 게 좀 감이 더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수술은 턱끝 수술입니다. 턱끝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턱끝 수술의 경우는 아래턱의 하방 부위를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턱끝 수술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양악 수술과 동시에 심미적인 완성도를 위해서 보완성을 위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뭐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니고. 네. 네. 아래 앞니 쪽에 잇몸을 절개를 하게 되고요. 그림과 같이 아래 턱뼈의 아랫부분을 분리를 해서 앞뒤 혹은 위아래로 이동을 시킨 후에 마찬가지로 고정판이나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술식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수술 이 과정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뼈를 깎는 진짜 깎는 거예요. 네, 그런 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게 미용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 수술은 입 안에서만 우리가 하게 되니까 흔히 생각하기로는 부분 마취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수술이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출혈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전신 마취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로는 수술 중에 통증 조절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소 마취로 수술을 진행을 한다면 환자분들이 아마 견디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겠죠. 전신 마취로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모의 수술까지 분명히 마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수술이라는 게 뭐 짜여진 각본대로 타닥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환자분들이 각기 뼈의 형태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네. 신경이라든지 혈관 같은 해부학적인 구조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의사의 경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설사 생기더라도 대처를 잘 해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근데 대부분의 수술이 크게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겁을 먹는다든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드물게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고 생기더라도 또 충분히 대처를 하면 그렇죠. 잘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얼마나 이 수술 전과 후가 달라지는지 좀 기대가 중요하죠, 됩니다. 또 그것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봤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치료하셨던 분들 있으시죠? 한번 네.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환자 사례에 따라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환자를 보시면 무턱을 개선하고 싶어서 내원을 하셨던 환자분이고 수술 전에 이제 정면에서 보면 아래턱이 다소 왜소해 보이고 이제 윗입술이 조금 짧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제 아래턱이 많이 뒤로 들어가 있는 네.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를 보시면 이제 정면에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얼굴의 비율이 개선이 되고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래턱이 앞으로 많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무턱인 환자분의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비율이 전체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아래턱이 앞으로 많이 전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연히 다르네요. 네, 그리고 이 두 사례 모두 이제 위 아래턱을 같이 수술했던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주걱턱을 고치고 싶어서 내원하셨던 환자분이고요. 네. 수술 전에 이제 아래턱이 많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얼굴도 좀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비율도 그렇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수술 후를 보시면 얼굴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네. 아래턱도 뒤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능적으로도 개선이 많이 그렇죠. 되었고요. 일상생활에서 불편했던 것도 많이 편해질 것 같아서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한 번 더. 네.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걱턱이었던 환자분을 이제 치료를 해서 이제 이상적인 형태로 저희가 치료를 했던 경우고요. 네. 다음은 이제 안면 비대칭 환자입니다. 이분은 위 아래턱이 전 후방적으로는 양호한데 보시면은 이제 아래턱이 왼쪽으로 많이 틀어진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위턱도 좌우의 기울기가 차이가 있어서요. 네.
입술도 좌우가 차이가 많이 높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악 수술을 통해서 비대칭이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주걱턱과 비대칭이 함께 있는 사례가 치료하기가 가장 쉽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턱이 오른쪽으로 틀어짐과 동시에 앞으로 많이 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양악 수술을 통해서 비대칭과 주걱턱, 부정교합을 잘 해소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환자분은 네. 아래턱이 이제 심하진 않지만 약간 뒤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이분은 수술 전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는데 이제 위 아래턱을 동시에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양악 수술을 통해서 수면 무호흡증을 해결했던 경우입니다. 아래턱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네. 아래턱 후방의 기도 공간이 좀 좁아지면서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기존의 일반적인 수면 무호흡증 치료법들이 이제 효과를 잘 보지 못하신 경우에 제한적으로 양악 수술을 지금 이분처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네. 것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이제 수술로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술 전후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인상이 조금 더 좀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이런 불편감을 해소하는 것에도 굉장히 큰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도 많지만 사실 수술이라는 거 굉장히 망설여지게 되잖아요. 저희도 오늘 뭐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수술 시간도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리고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도 있지 않을까 환자 입장에서 우려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점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특히 이제 통증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많이 네. 아프지 않냐. 그래서 근데 제가 그동안 경험을 했던 것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양악 수술을 했던 경우에 통증보다는 호흡, 숨 쉬는 것에 대해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초반에 조금 힘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위턱을 수술을 하게 되면 코 주변으로 아무래도 출혈이나 분비물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래턱만 수술했을 때보다는 붓기도 더 심하고요. 그래서 코가 막힌다든지 해서 호흡이 조금 어려워지실 수 있습니다. 보통 수술 후 초기에 한 이틀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약간의 코막힘 증세 외에는 그래도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입원 기간 동안에는 이제 진통제 주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해결이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식사 문제가 될 텐데요. 네. 수술 후에 이제 위 아래턱을 저희가 일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못 씹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팔이나 다리가 이제 다쳐서 부러졌을 때 이제 깁스를 하는 것과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조금 더 편하실 텐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최대 한 2주 정도까지는 액체로 된 식사를 하셔야 되는 불편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을 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한 달 정도 후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한 달 정도는 조금 고생할 각오를 하고 그렇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 후에도 합병증이 또 발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합병증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외과적인 수술 치료이다 보니까 치료 후에 합병증들이 발생을 좀 할 수 있겠는데요. 호흡 장애라든지 출혈, 그리고 입술과 잇몸의 감각 이상, 수술 부위에 감염 등이 있겠고요. 그 외에 코골이라던가 심미적으로 환자가 만족을 하지 못하는 부분 등이 있겠습니다. 호흡이나 출혈 문제 같은 경우는 빠르고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다면 조금 더 환자분들이 안심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간혹 주걱턱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 코골이가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네. 작년에 이제 한국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성형수술 관련 분쟁 사례 총 214건 중에 신경 손상 관련 사례가 5건 정도 있었는데요. 네. 감각 이상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제
수술 과정에 신경이 노출이 되거나 충격을 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환자와 의사 간에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할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감각 저하가 발생을 한 때에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충분히 이제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전신 마취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회복 시간도 좀 넉넉하게 생각을 하시고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수술 후에는 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죠? 네, 앞서 제가 회복 기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선 수술 직후에는 붓기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붓기가 심해지면 숨을 쉬는 것도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불편감도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붓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술 후에 이틀 동안은 환자분들이 냉찜질을 이제 열심히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수술 48시간 후부터는 이제 붓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수술하고 초기 이틀이 가장 힘들고 괴로우실 거다라고 미리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네. 저희가 병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약 2주 정도까지는 코피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안쪽에 고여 있는 피들이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안심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네. 붓기나 통증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동반이 되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긴 하지만 이제 가능한 잘 드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음식 섭취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잘 드셔야 그만큼 회복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네. 네. 잘 먹고 잘 쉬어야지 낫죠. 네. 네, 턱에 이게 모양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뭐 기능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환자분들한테는 정말 큰 컴플렉스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러한 컴플렉스가 수술하시고 나서 예뻐지고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아주 건강한 그런 치아를 가지시게 되면 환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실제로 반응이 어떤가요? 네. 수술 직후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뭐 앞니로 이제 라면을 끊어 먹었다면서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원래는 이게 힘들어서 네, 안 됐던 앞니가 거죠. 이제 안 닿았던 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 이제 아까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얼굴이 좀 작아졌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감이 좀 생겼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반응을 해주시는데요. 수술 받은 환자 본인이 좋아해 주시는 것도 이제 뿌듯하고 기쁘지만 네. 보호자분들의 반응이 저는 또 재밌기도 하면서 네, 좀 뿌듯하기도 하고 원래 그렇더라고요. 보호자분들은 처음에는 좀 반대하실 것 같아요. 수술이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간혹 있으세요. 크니까. 네. 그래서 보통 젊은 분들이 수술을 많이 받으시니까 네. 보호자분들이 이제 보호자로 이렇게 오시면 부모님들이 오시는 그렇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수술 후에 이제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얼굴이 나타났다면서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분들에게 이제 주걱턱을 물려준 것 같다면서 이렇게 눈물을 보이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주걱턱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도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또 계속 짐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이렇게 너무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부분들도 많지만 이게 정말 미용적인 것, 또 외적인 것에만 집중해서 무분별하게 수술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죠. 네, 맞습니다. 양악 수술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이 이제 일부 개원가에서 무분별하게 이제 수술을 하고 그것이 또 부작용으로 이어지면서 기사화되고 이러면서 알려진 부분들이 좀 적잖아 있는데요. 맞아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교정 수술은 이제 기능적인 개선이 필수적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심미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수술 계획을 세울 때 기능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위치로 턱을 옮기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심미적인 부분은 이제 비율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따라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심미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환자분들도 치료를 받으시게 된다면 네. 이제 시술 후에 오히려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환자분들이 만약에 양악 수술을 고민 중이시라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많은 관련 정보 중에는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직접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전문의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치아 교정 치료가 동반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인지하시고요. 마취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그냥 예뻐지기만 위해서 하는 수술은 오히려 만족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네.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기능적인 개선이 꼭 이제 필요한 분들만 이 수술을 받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턱뼈 위치가 좀 이상하거나 뭐 치아가 좀 고르지 않다면 뭐 호흡도 곤란해질 수 있고요. 또 수면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일상생활에 내가 너무나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하신 분들은 전문의와 함께 좀 상의를 하시고 또 검진을 통해서 수술로 조금 더 삶의 질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희가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미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전문의분과 충분히 상담을 하셔서 수술에 따른 합병증, 부작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수술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건강정보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